사실상 우리 집이지 뭐. 이혼 서류예요. 도장 찍으라고. 새벽 5시 박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72살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났었지요. 지금도 해가 뜨기 전 깨어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습니다. 26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평생이 걸렸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정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새로 교체한 가죽 소파는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벽지도 새 것이었고 주방 타일도 최근에 바꾼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주도한 리모델링으로 집안 구석구석이 달라졌었지요. 깔끔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정순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 자국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젊은 시절 매일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다듬고 무거운 상자를 나르던 흔적이었지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시장 장사로는 부족했습니다. 정수는 낮에는 시장에서, 밤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의류 공장에서 재단을 하고 포장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식당 설거지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민수 대학만 보내면 돼.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었지요. 학원비를 내기 위해 밤잠을 줄였고 참고서를 사주기 위해 끼니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서울의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고 몇 년 뒤 은주와 결혼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이 제 발로 설 수 있게 되자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강남에 집을 사야겠다고.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고 친척들은 나이 들어서 무슨 욕심이냐며 고개를 저었지요. 하지만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모은 돈에 은행 대출까지 받아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90제곱미터짜리 낡은 아파트였지만 그녀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을 때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박정순. 그 세 글자가 적힌 서류는 그녀 인생의 증명서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남은 급속도로 발전했고 정순의 아파트 값도 올랐습니다. 처음 샀을 때의 몇 배가 된 가격을 보며 정수는 가끔 믿기지 않았습니다. 5년 전 민수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정수는 혼자 살기에 넓은 집이 적적했었지요. 아들이 함께 살자고 했을 때 그녀는 기뻤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매일 볼 수 있었고 저녁 식사 준비할 때 웃음소리가 들려 좋았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정리를 좋아했고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지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년 전부터 본격적인 리모델링이 시작됐습니다. 은주는 인테리어 업체를 부르고 설계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부담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정수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집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세련됐습니다. 최근 들어 은주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여기 투자한 금액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억 단위라는 말을 반복했고 집값이 오른 것도 자신들 덕분이라고 했지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은주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상 우리 집이지 뭐. 우리가 다 고쳤으니까. 어머니 명의긴 한데 나중에는 결국 우리 거잖아.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들여 마련한 이 집이 어느새 다른 사람의 것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수돗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집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목소리가 들렸고
뒤척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벽 4시 정수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을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은주의 웃음소리까지 또렷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친 손바닥에는 평생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을 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던가, 얼마나 많은 끼니를 걸으며 돈을 모았던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은주를 대하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아침 인사를 나눌 때도,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도 자꾸만 그날의 대화가 떠올랐지요. 은주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커피를 권했고 식사를 챙겼습니다. 정순의 대답은 짧아졌습니다. 민수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왔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잡혀 있었지요. 일주일 후 정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은주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은주야, 저번에 내가 친구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 우리 집이라고 했잖아. 은주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수세미를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여기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세요? 리모델링 비용만 2억이 넘어요. 은주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현실 좀 보세요. 이 집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재건축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명의가 누구든 결국은 가족 재산이잖아요. 저희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은주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산 거야. 어머니가 20년 전에 사신 그 낡은 아파트하고 지금 이 집하고 같은 집이에요. 완전히 새 집이나 다름없어요. 그래도 명의는 내 거야. 즈음은 누가 관리비 내요? 누가 재산세 내요? 어머니 혼자서 이 집 감당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없었으면 벌써 이 집 팔아야 했을 거예요.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요. 그날 밤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와 나눈 대화를 전했습니다. 민수는 듣는 동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집이 누구 거야? 엄마 집이죠. 근데 은주 말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정수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럼 넌 내 엄마보다 내 마누라가 더 중요하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아들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정수는 먼저 밥을 먹고 자리를 떴고 은주는 아이들만 챙겼지요. 정수는 점점 자기 방에만 있게 됐습니다. 거실로 나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웃 김 씨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정순 씨,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다던데 아파트에서 다 아는 얘기예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부인이 돌아간 후 정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집이 맞긴 한 걸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수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맞서야 할 때였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은주는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있었지요. 정수는 자기 방에서 나와 거실 한쪽에 섰습니다. 다들 좀 모여봐.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주야, 내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 집이 사실상 너희 거라고 했지. 제대로 얘기 좀 해야겠어. 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던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파일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영수증, 견적서, 계약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세요.
리모델링 비용만 2억이 넘어요. 정수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저희 돈이에요. 벽지, 마루, 주방, 화장실, 싱크대, 보일러, 에어컨 전부 다 새로 했어요. 그래서 이 집이 네 거라는 거야? 당연히 권리는 있죠. 어머니가 20년 전에 사신 그 낡은 아파트하고 지금 이 집하고 같은 집이에요. 완전히 새 집이나 다름없어요. 그래도 명의는 내 거야. 정수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크게 낸 것이었지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이라고. 내가 대출 갚고 내가 매달 이자 냈어. 지금은 누가 관리비네요? 누가 재산세 내요? 누가 이 집 유지하고 있어요? 은주도 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 혼자서 이 집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연금으로? 저축으로? 저희가 없었으면 벌써 이 집 팔아서 어디 작은 데로 옮기셨을 거예요.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주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명의가 어머니 거라는 건 인정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집은 우리 가족 공동 재산이에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은주야,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엄마 집인데. 명의상 그렇다는 거지 현실은 달라요. 집값 올라간 것도 우리 덕분이고 나중에 프리미엄 받는 것도 우리 덕분이라고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거죠. 근데 은주 말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럼 넌 누구 편이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집은 내 평생이야. 내가 시장 바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거라고. 어머니, 그게 20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은 달라요. 법적으로 따지면 저희도 지분 청구할 수 있어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한테 상담받았어요. 은주의 말에 정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변호사까지 상담을 받았어?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의 동생 정혜가 들어왔습니다. 정혜는 언니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정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혜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정혜는 들으면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지분 청구를 한다고? 은주야, 제정신이니? 이게 누구 집인데? 이모님,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언니가 평생 고생해서 산 집인데 정당한 권리예요. 염치도 없이.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정수는 그 한가운데에 앉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짐을 쌌습니다. 나갈래. 여기 더 못 있겠어. 언니 집인데 왜 언니가 나가? 두 자매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이제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요. 정혜는 언니 방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언니, 아침 먹어야지. 입맛이 없어.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혜가 연락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정순의 조카들, 사촌들이 하나둘 도착했지요.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큰 조카 영수가 물었습니다. 정혜가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친척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말도 안 돼. 고모가 평생 모은 집인데. 목소리들이 겹쳤습니다. 은주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민수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뭐 하고 있었어? 왜 엄마를 안 도와줘? 영수가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민수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네 아내가 저러는데 너는 가만히 있었어? 돈이 뭐가 중요해? 네 엄마 평생이 담긴 집이야.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자기 방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혜는 언니를 설득했습니다. 언니, 제대로 싸워야 해. 변호사 선임하자. 싫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매일 싸우고 눈치 보고 이게 무슨 삶이야. 포기하면 안 돼. 두 자매는 긴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정순의 마음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울먹이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눈빛도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저녁 공장까지. 민수야, 공부 열심히 해.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아들 학원비를 냈고 자신은 헌 옷을 입어도 아들에게는 새 운동화를 사줬습니다.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야 정신 차렸어. 이 집은 엄마 집이야. 당연히 엄마 거야. 은주한테 잘 말할게. 내가 지켜드릴게.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손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달랐습니다. 민수가 아내에게 말했을 때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주야,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 집은 엄마 거야. 갑자기 왜 이래요? 당신 어제까지만 해도 내 말에 동의했잖아요. 동의한 게 아니라 나도 헷갈렸던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야. 평생이 담겼으면 뭐해요? 우리가 없었으면 벌써 망한 집이에요. 은주야, 말 좀 조심해. 당신 어머니 편들 거면 혼자 사세요. 나는 못 살겠어요. 억울해서 못 살아. 은주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지요. 당신 정신 차릴 때까지 친정에 있을 거예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정혜는 언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내 편이 됐지만 며느리는 떠났어. 가정이 깨졌는데 내 집을 지키려다 아들 가정을 망친 거야. 민수는 소파에서 얼굴을 묶고 울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은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지요. 민수는 매일 퇴근 후 빈 거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는 일주일 사이에 눈에 띄게 말랐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순이 문을 열자 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이혼 서류예요. 민수 씨한테 전해주세요. 도장 찍으라고. 은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은주야, 이게 무슨... 어머니가 원하신 거잖아요. 집을 선택하셨으니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예요. 은주야! 전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어요. 집 한 채 때문에 가족을 잃는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건 단순히 집이 아니야. 저한테는 그냥 집이에요. 근데 어머니한테는 그게 자식보다, 손주보다, 가족보다 중요한 거잖아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 이제 지쳤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민수 씨가 서명 안 하면 제가 소송 진행할 거예요. 기재남이에요, 어머니. 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서류가 떨렸습니다. 저녁 민수가 돌아와 서류를 보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집을 지키려고 너희 가정을 망쳤구나.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야. 집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더 중요한데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수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지요. 정혜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뭐해? 나가려고. 너 집에 좀 있을게. 민수가 은주를 다시 만나야 해. 민수한테 줄 거야. 명예 이전하고 은주한테도 집은 줄 거야. 언니가 평생 모은 집인데. 그 평생보다 더 소중한 게 있더라. 가족이야. 나는 가족을 지키려고 집을 샀던 건데 집을 지키려다 가족을 잃을 뻔했어. 이제야 알겠어.
정혜는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정순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명예 이전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들에게 60%, 며느리에게 40%로 나눠서 증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수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녁 정수는 민수와 은주를 불렀습니다. 은주는 처음에는 오지 않으려 했지만 민수의 간곡한 부탁에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이 집 너희한테 줄게. 명예 이전했어. 민수 60, 은주 40으로. 정수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민수와 은주는 동시에 놀랐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이 집에서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중요했던 거야. 은주야, 내 말이 맞았어. 너도 이 집에 많이 투자했어. 미안해. 내가 너무 집착했어. 집은 줄게. 대신 민수 곁에 있어줘. 그게 나한테는 더 중요해. 정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주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정수는 손주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정수는 정혜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주말마다 민수네 가족이 정혜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함께 밥을 먹고 웃었습니다. 은주는 예전보다 부드러워졌고 민수는 더 자주 어머니를 챙겼지요. 어머니, 다음 달에 새 집으로 이사 가요. 어머니 방도 따로 준비했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서 지낼게. 너희끼리 사는 게 좋아. 나는 가끔 놀러 갈게. 정수는 웃었습니다. 은주는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저녁 정수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강남의 불빛들이 보이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저 멀리 자신이 살던 아파트가 보였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집은 벽돌과 시멘트로 이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거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붙잡고 있지 않았지요. 가족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 집보다 소중한 건 사람의 마음이야. 정수는 작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정수는 돌아섰습니다. 정혜의 집으로 가는 길은 좁고 가팔랐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강남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빛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몇 년 후 정수는 편안한 얼굴로 손주들과 공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예전에 강남에 집 있었다며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응. 있었지? 왜 팔았어요? 더 중요한 걸 지키려고. 너희들 가족이지? 손주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웠습니다. 집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한 자유. 돈이 아니라 존엄을 선택한 자유.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배운 가장 소중한 진실이었습니다. 집은 언제든 다시 지을 수 있지만 무너진 마음은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강남의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미소였습니다. 그것이 박정순, 72살 여인이 찾아낸 답이었습니다.